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관대에 대한 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봤던 이제 장생 태어나는 거라 그랬죠. 얘가 한 살에서 두 살의 갓난아기. 보니까 그 결론 이 나이가 의미하는 게 그냥 그 중간에 텀이 있는 것도 텀도 생각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장생. 보니까 어 갑자기 막 관대가 나이가 훌쩍 뛰더라고요. 장생. 그래서 얘는 갓난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욕하는 애들은 이제 어린이. 목욕은 어린이 정도로 나이가 5세에서 10세, 5세, 7세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대가 무슨 옛날 그 예복 같은 거 뭐 거기에다 허리띠 고구림이라든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검색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네. 이게 나이가 11에서 19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결국엔 이것들을 뭐 특성들을 보니까 청소년으로 요약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청소년으로. 그러니까 뭐 음, 사춘기, 질풍노도의식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막 그 느낌. 그래서 관대의 느낌은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더 어른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 이때 요때 같은 경우는 사회성은 좀 더 덜할 텐데 이때는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러면서 사회성을 좀 지니게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어른에 가깝게 되겠죠. 몸이 육체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어른 사이즈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청소년기 거의 다 보통 키도 청소년기 거의 다 자라니까. 정신도 자라야 되는데 요즘 정신은 안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근처만 골목골목만 보더라도 애들 삼삼오오 담배 피는 거 보면 조금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그거 나왔잖아요. 그 주택가 골목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애들이 담배 피길래 뭐라고 했는데 막 그 다음 날부터 장도를 던진다랄지 혹은 그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기 싫어서 경찰을 이렇게 불렀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뭐 결국 걔네들 데려가 봐야 어쨌거나 후방 조치일 거고 근데 그 애들이 그 다음 날부터 막 그 돌을 던진다랄지 혹은 뭐 불을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코지를 많이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은 청소년이 가장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고 이 관대지 같은 경우는 그 육체적으로는 많이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 사춘기의 청소년들 떠올려 보세요. 와, 그 자존심이나 그런 거 엄청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자존심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청소년기를 떠올리면 뭐 몇 살만 되더라도 아르바를 하고 지들이 알아서 돈 벌어먹고 살아가게끔. 그러니까 자립심 혹은 책임감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관념에서 봤을 땐 좀 그런 거랑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 부모가 보호를 해야 된다,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이런 관념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든 뭐로든 그 좀 많이 과보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관대지 자체가 이제 이미 육체로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래. 육체로는 거의 성인에 가까워요. 12운성 관대. 육체는 성인에 가깝, 가깝, 가깝지만, 어, 정신은 아직, 수련이 부족하다라고 해야 할까? 수양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소년기를 더 먼저 쓸까?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자존심, 뭐 이런 것들. 질풍노도의 시기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이병도 뭐 들어가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조금은 그 뭐라 그럴까 말이나 행동이 좀 앞선다라고 할까?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게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괜찮은데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말이나 행동이 이성적인 사고에 앞서서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겠다. 이성적인 사고에 앞서서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가는 상황, 주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존심 세고 고집 강하고 양보 없고 승부욕 뛰어나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관대라는 게 갓을 쓰고 허리띠를 두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년식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나의 그 모양을 갖추는 시기, 그러니까 청소년기로 뭐 볼 수가 있겠죠. 남자는 수염이 나고 가슴이 커지고 어깨가 넓어지고 이런 거 여성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꾸미기 시작하고 뭐 대학생 되면 뭐 앞트임, 뒤트임, 옆트임 뭐 싹 이렇게 튜닝이 되는 뭐 그런 시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쪽 저쪽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와 있긴 해요. 그렇고요. 관대 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 이런 성질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대는 자기 이제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초년에 고생을 해도 중년에는 발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다. 이제 성격이 좀 독단, 독선, 고집, 어유 거의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단어들만 많이 나오게 돼요. 이제 다른 사람을 잘못된 부분을 뭐 비판, 비난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적질을 많이 하고 음, 아무래도 이런 걸 하다 보면 남과의 의견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충돌 뭐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살아가다 보면 좀 타인을 보듬어주고 뭐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 이기기 위해서 투쟁적인 뭐 이런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개척 정신하고 투쟁 정신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힘은 으뜸이래요. 자, 이런 성향이 있지만 어, 개척 정신과 투쟁 심으로 난관 돌파는 최강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월지관대, 일지관대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고요. 월지나 일지에 관대가 있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좀 우여곡절이 많은데 중년 이후에 발달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건 뭐 따로 구분이 안 지어진 것 같은데 되게 만성형이다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그 위에 말했던 이런 거 있죠. 이런 부정적인 단점으로 보일 만한 부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제어가 되려면 남을 배려를 해야 될 줄 아니까 뭐 인성 뭐 인성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억지로 제어를 한다면 관성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굳이 얘기를 하면 적을 만드는 요소 뭐 이렇게 얘기를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고 그 요거는 따로 구분 안 해도 되려나? 구분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지일지 관대는 대기만성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초년에 고생을 하더라도 중년 이후에는 좀 편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어, 이 관대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욱하는 여성은 욱 조심이라고 욱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만약에 시지 관대는 자식 뭐 이렇게 자식이 발달을 하는데 너무 욕심부리면 패가 망신한다라고 하네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한테 막 이렇게 전 재산을 꼬라박는 건가? 그냥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장생, 목욕, 관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혼자서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게 육체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케어해줄 그럴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거면 뭐 인성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고, 뭐 억지로 이렇게 제어한다고 관성의 제어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관대지가 놓이면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냐. 고집, 양보심 없고 승부욕 대단하고 굉장히 드세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욱조심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할게요. 뭐 욱하는 거는 한순간일 거니까 한순간만 참아보자라는 취지로 안 좋게 쓰는 거는 전 좀 별로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적 질환에 남 헐뜯는 거랄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적을 만드는 요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꼭 이게 관대지에만 놓으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사주팔자랄지 운이랄지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장 그 사주 영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사람들은 나는 안 맞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당연히 거의 영상들은 그 일주론이나 아니면 그 하나의 십성이랄지 혹은 십윤성 한 가지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고, 통계적인 그런 뭐 평범한 노멀한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마치 1대1로 상담받은 듯한 그런 게 나랑 안 맞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볼 때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대 이제 그 일주 거기서 봐야죠. 자, 이렇게 12운성 표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대가 요 자리죠. 그럼 일주로만 나올 수 있는 관대는 뭐가 있나? 갑축, 이 세 번째 줄은 이게 안 만들어진다 그랬고, 을진도 안 만들어지고, 병진, 무진 일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정미 일주 있어요. 기미 일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임술도 개축도 있고, 경미 일주는 없어요. 신술 일주도 없고요. 자, 이게 결국 이 갑과 이 나머지 색칠 안 된 요런 애들은 이게 운에서 오는, 그러니까 축년에 갑목, 내 일간이 갑목인 사람은 그 운으로 그 관대를 만나는 거죠. 쉽게 얘기를 드리면. 혹은 뭐 다른 월지나 년지나 그다음에 그 시지에서 보게 되는 거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일 일주. 그래서 일주로 보자면 병진 6개가 되겠구나 이것도. 병진, 정미, 이렇게 띨띨하게 글씨를 쓰다니. 무진, 그 다음에 기미, 그 다음에 임술일주, 그 다음에 개축일주. 각각의 그 지지 성분이 다 달라요. 병화 같은 경우는 진토니까, 화생토니까, 뿔뿔이니까 식신일주. 그러니까 식신이 관대지에 놓인 거죠. 식신이 관대지. 그다음에 정미 같은 경우는 밑에가 그러니까 화생토니까 마마니까 얘도 식신이래. 무지는 플러스니까 일단 비견이구나. 얘도 비견이네 그러면. 그리고 임술은
얘가 플러스 쓸게요.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지래요. 자, 이렇게 되고 토국수니까 나를 제압하는 애니까 관성 같으니까 편관에 해당하게 되겠네. 편관. 개축도 편관이겠다. 그래요. 관대의 기질이 이제 청소년기라서 그래서 병진정미 병진정미 무진기미 임술 개축 이거 다 외울 수 있나? 자, 일주만 여기다 이제 쓰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병진 정미 무진 기미 임술 개축 일주 그 병진 정미만 외웠고요. 요거 뒤에 거는 따로 외우고 이거 무진하고 기미는 이거를 뭐라 그러더라? 여기에서 그 화랑토랑 같이 있잖아요. 이거를 화토 동공법인가 뭐라고 했는지 아무튼간 화랑토는 이게 같다라고 이렇게 그러던데 아무튼간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나올 거고요. 이제 관대 같은 경우는 10대 청소년의 마음, 몸 뭐 이런 거라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단계다. 뭐 청소년기라서 그 남자 모두 그 반항적인 그 있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뭐 그 느낌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모습들, 예, 그러니까 이리저리 끼어들고 막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대 중에서도 뭐 양인이라고 돼서 나온 게 있는데 양인을 또 지금 공부하긴 뭐한데 양인이라고 된 게 정미 그 다음에 기미 개축 얘네들은 양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양인이라는 말도 별로 제가 안 좋게 본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칼을 뭐 양쪽으로 들고 있다든가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 중요한 건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관대의 성향에 대해서 관대의 성격, 성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나서 이제 계속 더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계속 더 더해가는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